문제는 지금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 지금 2월, 3월 2달밖에 안 됐는데 정말로 여러분들도 이제 트럼프 됐으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요새 우리나라 뉴스들도 보면 어떤가요? 점점 트럼프 욕하는 댓글들이 많아지더라고요. 2달 만에 이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미국 트럼프가 뭐 어쨌다 하면은 잘 봐라. 우리나라도 저래야 된다. 잘하고 있네. 트럼프 화이팅이다 했는데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2월 초까지만 해도 2월 중순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은 하하 저거 봐라 저거 트럼프 저 미국 저러다가 정말 큰일 나지 막 걱정하는 게 요새는 조금씩 더 많아지대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왜냐 트럼프 2기는 이제 설마 그러겠어 했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이미 훨씬 경직되고 매서운 정말 극우 정권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모른 체 하려고 해도 모른 체 할 수가 없어요. 연방 법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법원의 결정까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마저 하고 무시하고 있죠. 지금 예전 네타냐후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분위기죠.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고 다 내 생각하고 틀리면 다 빨갱이고 다 엎어야 되고 지금 그렇게들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이게 지금 파시즘, 예전 파시즘 국가에서 나오던 행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예전에 그 스태핑도어에서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정권 초기에 그랬죠. 다 얘기하다가 안 좋은 얘기하면은 니네는 들어오지 마. 니네는 비행기 타지도 마. 저쪽 기자는 청와대 들어오지도 마. 저거 다 빨갱이 거짓 뉴스 저기 기관. 국민들한테 그렇게 똑같죠? 전 세계 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 평행세계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기자들도 참 중강약이죠. 그전에는 뭐 잘못되면은 이건 아니지, 요건 뭐 막 예전에 그런 대통령, 순순한 대통령한테는 막 앞에서 까불더니 저렇게 막 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너 어디서 나왔어? 너 저기 뭐 어디야?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좀만 뭐 잘못 기업도 뭐 너 막 공무원도 모가지 자르고 기업도 막 눈치 봐서 설설 기죠. 함부로 이제 무서운 소리를 못 해요. 트럼프 앞에서 독재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시진핑 국가가 되고 김정은 국가가 되는 거죠. 언론들도 이제는 눈치 봐서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고 경제계에서조차 예전처럼 함부로 직언을 못해요. 현역으로서 용기 있게 트럼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찍혀가지고 어떤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론을 주도할 총대를 매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오는 건 레리 서머스 같은 전 재무장관. 제야에서 지금 은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서울 게 없죠? 뭐 어쩌라고 하면서 잘못됐다 말을 하지만 자기 기업이나 금융회사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은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찍혔다고 뭔 일을 당할지 몰라. 지금 무서워졌어요. 막 저기 표적으로 삼아갖고 막 극우 세력이 와가지고 그 회사 앞에 와서 불매운동하고 돌멩이 던지고 빨갱이 기업 어쩌고 시위하고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찍히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날 재밌는 일 있었죠? 저번에 CEO들 분기에 한 번씩 미국의 뭐 100대 기업 모아가지고 트럼프하고 한 번씩 이렇게 백악관에서 1년에 한 3번씩 이렇게 한 모임이 있죠. 그날 모여갖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내 되게 웃겼죠, 이게. 전광판에 띄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오늘 트럼프 형님한테 형님, 이건 아닙니다. 경제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옳은 소리 할 용기 있어? 없죠? 지들끼리도 야 그러다 찍히면 지금 세상이 달라졌다. 지금 완전 백골단이 다시 나오는 세상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산시장이 주식시장이 몇 프로 빠지면 그때는 용기 내서 말해볼라요? 하고 지금 설문조사를 트럼프 오기 전에 지들끼리 모였을 때 한 번 했어요. 이게 나중에 기사로 새 나갔죠? 되게 재밌었어요. 지들끼리 한 건데. 이게 뭐냐.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20% 빠지면 그때는 나도 못 참고 트럼프한테 이건 아니지 할 말 하겠다. 자, 40%예요. 그 다음에
30%, 20%는 참어. 나는 그때까지도 참을 건데 주식시장이 30% 빠지면 그때는 이제 트럼프한테 나도 가서 한마디 할래 하는 게 지금 모인 사람의 지금 22%.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서 50% 빠지면 난 그때 거서야 눈치 보면서 말할래. 나 소심해서 말 못해 하는 사람이 10%.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나머지 24% 기권은 뭐야? 나는 끝까지 말 안 해.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괜히 주식시장이 몇 프로가 빠지든 폭망하든 간에 트럼프한테 뭔 얘기했다가 찍히고 싶지 않아. 거기 지금 동네가 험악해. 그쪽 동네가 좀만 뭐하면 빨갱이라고 지금 난리내고 그런 사람이 심지어 24%더라 이날. 기업인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 시겔 형님, 시겔 교수님,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처럼 롱을 외치는 분이 없죠. 곧 죽어도 내일 죽어도 롱. 미국 증시는 살아난다. 지난 3년 동안 아주 유명한 강경 황소론자였는데 이분이 금년 초부터 갑자기 미국 증시 위험하다. 이대로 가면 관세나 이런 불확실성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기사 보면 3월 12일의 기사입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 증시 이게 다가 아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위험이 절대적이다.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특히 캐나다 뭐 이런 거, 이 자신감, 이건 시장이 이거 큰 문제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이분이 시장에 또 뭐라고 했냐? 그런다 해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절대 안 옵니다. 현재 시장은요, 대차들이 아주 좋고요. 뭐 주식 밸류에이션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내가 조금 생각할 뿐입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사람이 확 바뀌었죠. 심지어 이런 할아버지까지도 몸살이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근데 재밌는 건 한 두세 명이 나왔어요. 두세 명이 나와가지고 뭐 어쩌라고 나는 할 말은 해야겠나고 쓴소리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이먼이에요. 다이먼이 이때 나와가지고 3월 13일 날 다들 이렇게 몸살일 때 다이먼이 나와서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는 적당히 관세 때리면 미국에 좋을 수도 있다고 내가 2월 달엔 그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마가파들이 하는데 보면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고 소신 있게 얘기했다. 요런 게 이제 한 번씩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정치 욕심 없다 하지만 큰 포석을 두면서 지금 정치계에 입문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흐름이 이렇다는 거고요. 관세의 흐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분명한 건 만에 하나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상호 관세가 경제적인 이득과 타당성보다는 마가파의 정치 신념 쪽에 치우쳐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경제가. 그때부터는요. 세계의 경제와 국제 정세는 아주 빠른 다극화 체제로 굉장히 빠르게 2분기, 3분기 걸쳐갖고 팍팍 진행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방향은 당연히 그냥은 못 주고 하고 반항하면서 전 세계와 아울러 미국 경제,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어느 정도 줄 겁니다.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라는 기축통화 패권을 아주 빠르게 분열적인 다극화 체제로 개편시킬 겁니다. 근데 왜 마가와 트럼프는 그런 거를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편향된 자기만의 어떤 정치들 신념에 꽉 매여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유럽하고 미국 경제, 캐나다나 멕시코하고 관세 전쟁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하고 미국 경제. 사실 지구라는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들 유럽 찌끄만해요. 유럽 별로 안 커요. 이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2D로 이렇게 평평하게 늘려놔서 그러지 3D로 이렇게 보면요. 에이, 유럽 얼마 안 합니다. 크기가. 유럽 보면요. 이만밖에 안 해요. 전 세계 땅덩이 보세요. 와, 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만밖에 안 다 합쳐도 지금 호주만도 못하네. 그렇죠? 유럽이 호주만도 못해요. 크기가. 그 다음에 아메리카 보세요. 미국이 남미가 이렇게 크고. 근데 미국하고 유럽 이 두 나라가
지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지금 저 백인들이. 미국하고 유럽이 서로 자존심으로 관세 전쟁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지구 전체 경제에 큰 영향이 온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과 EU는 뭐 우리나라나 미국 그런 관계들처럼 단순히 물건, 상품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처음에 유럽 경제, 유럽 금융에서 주식시장이 나오고 금융시장이 나오고 모든 게 나오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확장돼 갖고 이 백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자본주의 틀을 만들고 전 세계를 그리 다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라는 종교를 믿고 있죠. 캐피탈리즘. 우리도 그래서 인생을 거기에 다 영향받아서 살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30평 아파트 강남으로 이사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애들 유학 보내고 노후에 골프도 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뇌받고 살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지 하고 그거는 왜? 인류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최근 몇십 년 동안 거짓 기축통화 체제가 나오면서 자본주의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있던 그런 것들이 2차 대전까지 다 무너지고 우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신학, 철학, 모든 인문학을 완전히 거기에 우리를 끌고 가면서 날 때부터 그런 세상에서 세뇌되는 사회에서 여러분도 저도 태어나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EU는 단순한 상품 관계가 아니다. 아까 말한 금융시장이 발전했고 전 세계 가장 큰 돈을 푸는 기축통화 달러, 유로부터 해갖고 전 세계 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엄청난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융이. 서로의 경제에 깊숙이 얽혀있는 투자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에 있는 해외 자회사의 매출은 미국이 유럽에 물건을 수출하고 뭐 그런 금액보다 4배가 많다. 또 유럽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한 그 자회사들, 미국에 들어간 유럽의 자회사 매출도 유럽이 미국한테 수출하는 것보다 3배가 많다. 이미 얘네들은 특히 아일랜드, 대미, 뭐 독일 뭐 이렇게 기업의 내부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뭔 얘기냐면 물건을 유럽하고 미국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물건만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수입해서 돈 벌어오고 이만큼 나한테 돈 내 그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들 그 미국, 유럽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진출해 있는 자회사들, 금융회사들 이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서 여기서 번 돈 이걸로 삼성물산, 삼성 뭐 SDI, 삼성 뭐 보험 해가지고 그 문어발처럼 해서 지들끼리 내부 간에 돈 주고 거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저같이 지방에 사는 사람이 이마트 가면은 이마트에서 우리가 돈 쓰는데 그 돈이 그대로 서울에 있는 이마트 본사로 쫙 빨려 올라가죠. 그것처럼 서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관세로 뭐 매기고 하는 그런 물건 상품의 수출 금액보다 3배, 4배씩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관세 충돌이 지속되면 상품에서 어떤 그 서로 간에 무역하는 그 금액만큼 세계 경제에 영향이 오겠지가 아니라 그 밑에 숨어서 자회사 매출이나 기업 간의 투자금융 그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3배, 4배의 경제 타격이 사방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즉 관세 갈등이 미국과 유럽 사이는 복잡한 게 뭐냐?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투자, 서비스, 데이터 흐름, 에너지 부분 등 광범위한 분야로 그 부작용이 확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 두 개만 합쳐도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이고 양측에서 1600만 개의 일자리면서 세계 소비의 절반이에요. 절반. GDP는 뭐 여러 나라보다 국내 생산한다 하지만 전 세계 소비의 절반을 이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영향을 받는다면 전 세계 소비가 침체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맞죠? 디지털 서비스 교역량도 세계 전체의 무려 3분의 2예요. 서로 간에 뭔가 관세나 이런 영향이 퍼져나가면 전 세계 간의 디지털 서비스가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창출하는 서비스업의 영향도 전 세계 3분의 2가 영향을 받는다고. 아유, 들을수록 무섭죠? 둘이 싸우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기축통화 패권이 찢어지는 거예요.
데이터 흐름도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데이터 흐름도 전 세계 데이터 흐름의 50%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울 경기 지구라는 별이 대한민국이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 여기 대서양을 두고 얘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요거 얘네하고 요노 이것이 전 세계 이 땅이 이렇게 넓은데 지들끼리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로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만약에 서로 맘먹고 보복한다. 야 이거 그러면은 그때는 기업 타격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월가 금융가에도 타격이 온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다. 서로 이제 자기네 걸 도우려고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네 나라 기업의 금융은 유럽 회사 유럽은행 거 써. 미국 기업들은 미국 은행 거 써. 갈라진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동안 바이든 정부 때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디커플링이 이쪽에는 투자하지 마. 우리 거 투자만 받아고 금융 디커플링, 경제 디커플링이 일어나서 세상이 힘들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과 유럽의 그런 금융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조짐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여기 보면 이탈리아 항공 방위 기업이 금융 자문사를 미국 기업을 쓰다가 독일 걸로 바꿨다. 최근에. 또 뭐 에어버스나 프랑스 항공 우주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 미국 투자은행하고 하지 마라. 유럽하고 하자. 손잡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랑스도 그러고 다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 때렸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수출하려면 관세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할 물량을 다른 나라로 지금 덤핑해서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도 그걸 막겠다. 어디 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우리 유럽에 싸게 철강을 미국에 가려던 게 배가 돌아갖고 유럽으로 돌아오면서 싸게 팔 테니까 니네가 좀 살려고 시장에 뿌리고 있네. 그럼 우리 철강 업체는 다 무너지잖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쿼터제를 정해갖고 아시아 물건 여기로 다 서로 이제 미국이 한번 싸우게 되니까 전 세계에 싸우니까 전 세계가 자기네 살겠다고 전 세계가 유럽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서로가 다 우리끼리도 관세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미 피치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달에 우리나라 하향 조정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3월 들어서 또 1.3%로 또 하향 조정을 했어. 니네 어떡하냐. 정말 우리나라 세상이 이렇게 걱정해 줍니다. 또 내렸어요. 그래서 요새 얼마 전에 환율 물어보셨죠? 누가? 원달러 환율. 그렇죠? 환율도 지금 연말 연초 쭉 우리가 전망 시리즈에서 봤었죠? 이때 계엄만 안 터졌어도 사실 잘하면 여기서 막을 수도 있겠다. 금년에 희망을 가졌지만 계엄 터질 때 똥꼬 여기 찔렀고 12월 3일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실제로 한 달 뒤에 여기 최후 저항선이라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적어놓은 겁니다. 1차 최후 저항선, 2차 최후 저항선 이때는 막을 수 있거든. 근데 최후 저항선이 그냥 쉽게 이틀 만에 뚫렸죠. 그리고 이제 1,500원에서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가자. 카톡에다 말씀드렸고 블로그 했으니까 이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다. 예. 최악의 경우에는 윗박스권 1,450엔 1,500원 조금 잘 맞고 슬기롭게 빨리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돼서 경제사령탑이 딱 오고 국민들도 외부에 더 집중하자 우리가 단결해서 이런 여론이 좀 봉합이 되게 돼서 트럼프한테 잘 어떻게 트럼프와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 뭔가 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면은 적어도 1,400원과 1,450원 사이로 아랫박스권은 금년에 갈 수가 있다. 그런다 해도 한계는 있지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탄핵이 길어지면서 1,450원에 꿀 발라놓고 안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이미 정치적인 그런 탄핵이나 이런 것이 봉합이 됐으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봉합이 안 되니까 여기서 계속 가는 건데 그동안 달러가 떨어지고 다른 나라 환율이 안정되고 엔화가 저렇게 강세로 빠지면서 쭉 빠지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그때 이렇게 1,400원까지 내려와야 되지만 못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4월부터 관세 때리면 지금 피치사에서 우리나라 2월달 3월달에 계속 경제 전망치 계속 낮추는 것처럼 대한민국 니네 어떡할래? 사방이 걱정해주고 있고 그래서 환율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죠?
계속 옆으로 4월 2일 니네 어떡하냐 대한민국. 만약에 그때 터지면 그때 한번 빵 또 한번 뜰 수도 있겠죠. OECD에서도 사방에서 우리 걱정해줘. 날마다 전화와. 어제도 또 전망 2.1에서 1.5로 또 크게 하향하면서 니네 어떡하냐 한국.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 좀 그만 해줘요. 좀 모른 척 좀 해줘. 왜 자꾸 하향 사방에서 때리는 거야. 그죠? 잘 나가던 인도네시아 그동안에 미중 갈등 사이에서 바이든 사이에서 쏙쏙 빼먹었던 모든 나라들도 이제 관세는 다 가릴 거 없죠. 우방이고 동맹이고 없죠.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인도도 팍 떨어지고 인도네시아도 다 떨어지고 있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오직 지금 유럽하고 중국에만 조금 몰려 있었는데 브라질 뭐 이런 나라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뭐 막 우파 정권 들어서니까 우리나라 뭐 우파 언론들은 봐라 좌파 빨갱이들이 못하는 거를 저 전기톱 밀레이 대통령이 나서 얼마나 잘해놨냐 막 좋아진 것만 보여주고 그 와중에 서민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는가는 얘기 안 하고 좋은 면만 계속 보여주면서 역시 막 그런 식으로 남의 나라 일까지도 그렇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전달해줘야겠어. 참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제가 아르헨티나는 예전부터 말했지만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달러 기축통화판에서 그 자본시장이 벗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도 열심히 지금 IMF가 하자는 대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경제정책을 다 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지금 서민들은 작살이 났습니다. 보여주는 통계로는 국가 뭐 이만큼 해서 뭐 이만큼 좋아졌다 재정이 말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작살이 났죠. 지금 밀레이가 IMF가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엄격한 긴축 재정을 펼쳤죠.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됐나요? IMF가 하라는 대로 경제를 다 개방하고 달러 자본에 더 많이 잠식이 돼버렸죠. 우리 IMF 이후로 다 열어준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경제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은퇴연금 수령하는 사람들, 물가는 계속 높은 물가인데 적정한 연금 인상은 안 되고 환율도 안정이 안 되고 이미 밀레이 대통령 취임 전보다 연금이 30%가 줄었어. 상대적으로. 결국 하자는 대로 하면서 어떤 대차대조표나 뭐 이런 긴축에 성공했다 하지만 IMF가 하자는 대로 하면 서민 경제는 망가지고 지금 연금 대부분의 연금 받는 사람들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더라.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날마다 시위하고 있고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자본에 잠식돼서 흔들리니까 아무리 별 방법을 써보면서 잠깐의 우리가 아픔 이런 고통을 참으면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밀레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번 밀레이 대통령한테 해보자 해가지고 뽑아준 거죠.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달러 자본에 더 잠식당해서 이번에 IMF에 또 손 벌린다. 좋아지기는커녕 빚을 또 얻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예요 지금. 세계 부채가 100조 달러 돌파했고요. 지금 금년에 다 상환이 기업 부채 3분의 1 만기 도래하고 결국은 뭔 얘기냐면요. 세계 침체는 이미 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말을 해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나요? 그동안 미국 빼고는 전부 다 침체였어요.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다시 예전처럼 좋아졌나요? 안정됐나요? 아니죠? 계속 높은 물가로 여러분들 살고 있죠? 그러면 물가는 못 잡았더라도 경제는 좀 나아졌나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IMF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자꾸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안 떨어지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지 뭐예요? 맞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우리한테 왔다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왔어. 아니라고 누가 스태그플레이션이야 하고 저명한 경제학자님이 나라에서 딱 안 찍어주니까 아닌 거지. 우리는 이미 전 세계가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럽도 계속 독일 뭐 유럽의 병자에서 침체가 오면서 그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고 경제는 안산하고 영국도 그러고. 그렇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면 뭐예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은 스태그가 아니라 이제는 물가까지 경기 침체로 가는 리세션 거기서 살아나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대부분 그래요. 전 세계가. 미국만 아니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저런 식으로 관세 정책이 다 싸움이 붙게 되면 전 세계가 이제 스태그 글로벌이 간다. 이렇게 되면 그 와중에 이제 시스템 이행 과정에서 부작용은 나오게 될 거고 고스란히 미국도 힘들게 만들겠죠. 그러면 트럼프 지지층은 이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도 내년 말쯤에 11월쯤에 얘네들은 꼭 중간선거인가 뭐 한번 하죠. 중간선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기 하면 총선이죠. 총선. 네. 그 중간선거에서 뭐 우리나라 총선처럼 여소야대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냐 소비자가 얘기하는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들 지금 월가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유권자 절반 이상이 트럼프 경제정책을 지지를 안 한다. 뭐 이민자 쫓아내고 그런 건 다 좋다. 하지만 관세나 물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보수층에서도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를 열렬히 뽑아줬던 중서부, 중남부 이런 쪽에서 보수 텃밭에서 거기 경제가 더 망가진다. 지금 관세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몰아가냐. 바이든 때문에 그렇다. 전 정권 탓이다. 전부 다 바이든 좌파가 경제를 망쳐놔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고쳐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제 실패의 책임은 당연히 언제까지 전 정권만 탓할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아무리 봐도 니네가 이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요구하면서부터 지금 지표들이 팍팍 다르게 나오고 있잖아.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앞으로 하나 둘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로 아주 트럼프에 푹 빠진 극우들 열렬 지지층들은 아니야 가짜뉴스야 거짓뉴스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중도 보수나 좌파들은 점점 더 이건 트럼프 좀 아닌데 점점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겠죠. 마가들도 이런 흐름을 이미 충분히 예상은 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트럼프가 정권 잡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도 사방에서 트럼프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가 벌써부터 식어가는 조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뉴스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일론 머스크, 벤스 부통령 3명 싸잡아가지고 비난하는 여론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사실 정권 잡은 지 2달밖에 안 됐으면 어느 정권이나 가장 인기가 좋고 지지율이 가장 뜨거워야 돼요. 잘한다 하고. 근데 정권 초기에 이미 이렇게 역풍이 드세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모든 정권이 그럴 때 극우든 극좌든 외부의 적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그걸 이용을 하려고 우리도 그렇게 시도를 했었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도 이번 주부터 자 들어가자 하고 후티 반군 때리면서 이란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이스라엘도 휴전안 걷어차고 가자지구 공습하면서 중동에서 판을 키우고 있고 저놈의 이란의 핵 때문에 지금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트럼프도 직접 가서 빨간 모자 쓰고 탁 군대 지휘하면서 때려라 하면서 지지층 전쟁을 이용해서 결집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